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보편요금제 내실화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민생을 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들 중 하나로 통신비 인하가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언급이 아쉽게도 전혀 없습니다.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이후 통신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서 슬그머니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기하거나 후퇴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제의 국정운영 과제 발표 이전부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추진 의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못 미치는 1GB와 통화 200분 제공을 기준으로 보편요금제 예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입니다.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모두가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의 취지가 정보복지를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로 만들자는 것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요금 기준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보편요금제가 다른 요금제에도 영향을 끼쳐서 전반적으로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낮출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요금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음성 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2GB에 2만원대 요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2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보편요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편요금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는 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신비 특별소위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통신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진걸 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또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신비 이슈 그러면 SK텔레콤 앞에서 저희들이 주로 기자회견 했지만 국회에 사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렇게 4대 분야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통신비나 대폭 인하 운동을 함께 해주신 일당백의 우리 민생전사 최혜선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 하게 돼서 너무 저희도 기쁘고 고맙습니다. 우리 보좌관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통신비가 좀 내리긴 내릴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과 민생 시민 소비자단체들의 노력이 결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호소도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통신비가 이명박 정부 때 그 난리를 피우고도 기본요금이 1,000원만 인하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00원도
1년에 12,000원이나 되는 작지 않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요금이 폐지되던 아니면 기본요금이 폐지되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보편요금제가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이 최소 10,000원에서 15,000원 안팎, 많게는 20,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통신 3사가 작년에만 3.6조, 올해도 4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대폭 인하가 가능하고, 그렇게 대폭 인하를 해도 통신재벌 3사는 6천만 달자라는 안정적 수익 구조에서 충분히 적정한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대 보편요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기자님들도 대부분 50,000원 이상, 70,000원, 80,000원대 보편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에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구간에서도 기본요금 폐지에서 10,000원씩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많이 도입되면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20,000원으로 음성은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최소 1.8기가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이 1.8기가로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5.5GB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6기가, 7기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수익을 저희가 무조건 포기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00원 정도에서 음성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다만 데이터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무제한을 빼고 저희도 최대한 양보해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용자들 평균인 1.8GB 정도는 주어야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살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오늘 아침 10시 반쯤에 국민안전처로부터 문자 다 받으셨죠. 안전과 직결된 정보도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면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심현득 간사가 항상 드는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전엔 지갑을 놔두고 집으로 재빨리 뛰어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갑은 놔두고 와도 아유 어쩔 수 없지 않은데 스마트폰 놔두고 오면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은 그 정도로 더 생활 필수제, 안전 필수제, 소통과 삶의 필수제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정말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에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집집마다 가계 지출의 6%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미국, 멕시코와 육군을 다투는 오명의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신속히 20,000원대에서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 전에라도 미래부가 나서서 통신 3사를 신속히 이런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도 제가 오늘 자료도 제시해놨습니다. 기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그 통신비 인하 운동의 스토리를 좀 잘 짚어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미래부가 국정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미래부가 미리 좀 발표를 했지만 정부 입법안을 내기가 어려울 경우에 기존에 있는 법안을 가지고 좀 논의한 방안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유현민 장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 좀 빠르게 또 실질적인 가게에서 실질적으로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고요. 우리 통신비 인하 운동 진영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심현득 간사님 좀 모셔보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심현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편요금제와 더불어서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사들이 계속 소송을 운운하면서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통신사의 국민이 경고합니다. 그것은 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한 국민들의 도전임을 저희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통신사들은 정말 소송을 좀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선택적 할인은 이제 단통법 출시의 가장 큰 효과, 가장 큰 최대 성과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계를 사서 통신사에 연결하거나 혹은 2년 약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단말기 자급제에도 일정 효과가 있을 뿐더러 단말기 유통의 다양화를 통해서 단말기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일정 부분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를 당장 25% 인하시키는 가장 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25%를 빨리 조기에 상향 조치해야 될 것이며 또 동시에 30% 이상으로, 왜냐하면 서양 선진국들은 30% 내외에 선택적 할인 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상향 조치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의 그 가격 거품이 여전히 매우 심합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이 단말기 가격 거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분리공시입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지금 LG전자도 지금 다 동의를 했고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양해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도입돼서 단말기 거품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CJ 헬로비전 알뜰폰 업체인데요. 지금 무려 데이터 무제한 상품을 현재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뜰폰이 이렇게 파격적인 요금을 낼 수 있고 또 많은 또 알뜰폰 업체가 이렇게 더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39개 그 알뜰폰 업체가 있는데요. 통신 3사와 더불어서 42개의 통신사가 있는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뜰폰이 더욱더 통신 3사와 대등한 가격 경쟁 인하를 할 수 있고 건전한 통신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알뜰폰 도매대가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미래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욱더 파격적인 미래부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신 소비자들의 지금 분쟁 사례를 보면요. 위약금 분쟁이 상당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이제 특히 유무선 결합 쪽에 보면은 사용 기간이 부정할수록 위약금 금액이 같이 늘어나는 이상한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위약금 상한제 그리고 위약금 산정 방식의 개선해서 소비자들의 그렇게 그 우표를 찌르는 당황하는 그 위약금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통신 그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말 획기적인 대폭 통신비 인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지적을 해주시는 대로 이미 통신은 우리의 삶의 그리고 안전의 필수제가 됐습니다. 세계 가장 막강한 통신 인프라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게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런 명분이고 취지입니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 방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